2023년 가을 서울 은평구의 한적한 주택가 73세 박순덕 할머니는 작은 방 안에서 무릎을 붙잡고 신음을 삼키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지만 할머니의 무릎은 마치 녹슨 기계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아이고, 또 이렇게 아프네. 관절염 진단을 받은 지 5년째. 한때는 동네 경로당에서 춤도 가장 잘 추고 등산도 제일 앞장서던 할머니였다. 그러나 이제는 계단 한 칸 오르는 것도 고역이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한참을 붙잡고 서서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할머니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27살 손녀 지은이가 따뜻한 물수건을 들고 들어왔다. 할머니, 무릎 찜질해 드릴게요. 괜찮다, 지은아. 너 출근 준비해야지. 10분이면 돼요. 할머니가 더 중요하죠. 지은이는 할머니의 무릎에 따뜻한 물수건을 조심스럽게 얹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27회를 함께 살아온 할머니와 손녀. 지은이의 부모는 그녀가 3살 때 이혼했고 할머니가 홀로 손녀를 키워왔다. 할머니, 제가 결혼 날짜 잡았어요. 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오랜만에 들리는 좋은 소식이었다. 3년을 사귀어온 남자친구와 드디어 결혼식을 올린다는 말이었다. 그래? 언제인데? 내년 가을이요. 10월 15일. 할머니 좋아하시는 코스모스 필 때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러나 곧 그 미소는 걱정으로 바뀌었다. 결혼식장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긴 버진로드. 그 길을 손녀와 함께 걸어야 하는데 지금의 몸 상태로는 할머니가 꼭 버진로드 함께 걸어주실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아버지가 없는 그녀에게 할머니는 아버지이자 어머니였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순간, 그 길을 할머니와 함께 걷는 것이 지은이의 평생 소원이었다.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사랑, 그리고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손녀를 위해 살아왔다. 밤낮으로 일하며 대학 보냈고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 때에 곁을 지켰다. 이제 손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 그 자리를 비울 수는 없었다. 그럼 약속한다. 할머니가 꼭 내 손잡고 그 길 걸어줄게. 정말요? 할머니 무릎 괜찮으세요? 괜찮고 말고. 할머니가 못할 게 뭐 있니? 하지만 순덕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결혼식장의 버진로드는 보통 30m에서 50m 정도. 지금의 자신은 10m도 걷기 힘든 상태였다. 병원에서는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지만 할머니는 수술이 두려웠다. 무엇보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고 했다. 그 시간이 아까웠다. 그날 밤, 지은이가 잠든 후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릎에서는 여전히 둔한 통증이 느껴졌다. 73년을 살아오며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이번에는 단순히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손녀의 꿈을 이루어주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지은이가 가르쳐준 대로 서툴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관절염 운동, 무릎 재활, 노인 걷기 운동.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다. 그 중에서 할머니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하나 있었다. 70대 노인도 할 수 있는 천천히 달리기 프로그램. 기사에는 미국의 한 80대 할머니가 마라톤을 완주한 사진이 실려 있었다. 순덕 할머니는 마라톤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그 할머니의 환한 웃음이 강렬하게 다가왔다. 달린다는 게 나도 할 수 있을까? 밤은 깊어갔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시도해봐야 했다. 그것이 평생 손녀를 위해 살아온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 될 것 같았다.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동네 공원에서 조깅하는 사람들이 보였다. 젊은 사람부터 중년까지 모두 가볍게 달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한참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사람들은 다 건강해서 저렇게 뛸 수 있는 거겠지.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할머니는 결심했다. 일단 걷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버진로드 50m를 위해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더 걸어보자고. 그렇게 박순덕 할머니의 도전이 시작되었다. 73세, 관절염을 앓고 있는 할머니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의 첫걸음이었다. 2023년 10월 어느 아침, 새벽 5시 30분, 동네가 아직 잠에서 깨어나기 전, 박순덕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집을 나섰다. 손에는 등산용 스틱 2개가 들려 있었다. 20년 전 등산 다닐 때 쓰던 것이었다. 우선 공원 한 바퀴만 돌아보자. 은평 근린공원까지는 집에서 200m 정도. 평소 같으면 3분이면 도착할 거리였다. 하지만 그날 아침, 할머니는 15분이나 걸렸다. 한 걸음 옮길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다. 딱딱, 마치 녹슨 문이 열리는 소리 같았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이 차올랐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쉬었다. 공원을 조깅하는 사람들이 할머니 옆을 가볍게 지나쳤다. 그들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도 저렇게 달릴 수 있을까? 할머니는 일어섰다. 스틱에 의지해 천천히 공원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다. 공원 한 바퀴는 약 600m. 할머니의 목표는 딱 한 바퀴였다. 50m를 걷자 무릎에서 통증이 왔다. 100m를 걷자 허벅지가 떨렸다. 200m쯤 왔을 때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고 계속 걸었다. 300m, 절반은 왔네. 하지만 350m 지점에서 할머니의 다리가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벤치를 붙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호흡은 가빠졌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침 운동을 나온 60대 남성이 다가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요. 잠깐 쉬다 가려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야죠. 남성은 물 한 병을 건네고 조깅을 이어갔다. 할머니는 그 물을 마시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이렇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손녀와의 약속이 머릿속에 선명했다. 10분을 쉬고 다시 일어섰다. 나머지 250m를 걷기 위해 스틱을 꽉 쥐었다. 한 걸음, 한 걸음.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10월의 선선한 아침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한여름 같았다. 400m, 450m, 500m. 무릎의 통증은 점점 심해졌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출발 지점이 보였다. 600m, 공원 한 바퀴를 완성하는 순간이었다. 다 했다. 할머니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전신에 힘이 빠졌다. 손이 떨렸고 다리는 후들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워졌다. 해냈다는 성취감이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집을 나섰다. 첫 주는 공원 한 바퀴를 걷는 것이 전부였다. 둘째 주부터는 2바퀴에 도전했다. 1.2km. 할머니의 무릎은 비명을 질렀지만 할머니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할머니, 요즘 왜 이렇게 일찍 나가세요? 어느 날 아침, 지은이가 할머니의 운동복 차림을 보며 물었다. 응, 산책 좀 하려고. 나이 들면 일찍 잠이 깨더라. 무릎은 괜찮으세요? 걷는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
할머니는 손녀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었다. 지금의 자신은 겨우 공원 2바퀴를 걷는 수준이었다. 버질로드 50m를 당당히 걷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었다. 셋째 주, 할머니는 인터넷으로 초보자 달리기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달리기는 걷기의 연장선이며 누구나 단계적으로 훈련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30초 달리고 1분 걷기. 이것부터 시작하래. 할머니는 스마트폰에 타이머 앱을 설치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달리기를 시도했다. 자, 시작. 타이머가 울리자 할머니는 천천히 발걸음을 빠르게 옮겼다. 달린다기보다는 빠르게 걷는 정도였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것조차 엄청난 도전이었다. 10초, 20초, 30초. 타이머가 울렸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분을 걸으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다시 30초 달리기를 시작했다. 그날 할머니는 총 10회의 30초 달리기를 완수했다. 총 5분간 달린 셈이었다. 집에 돌아왔을 때는 다리를 질질 끌었다. 무릎은 부어올랐고 온몸이 아팠다. 아이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비명을 질렀다. 73년을 살아오며 느껴본 적 없는 근육통이었다. 손을 들어 올리는 것조차 힘들었다. 이걸 계속할 수 있을까? 잠시 후회가 밀려왔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포기할 수는 없었다. 손녀의 얼굴이 떠올랐다. 결혼식 날 버질로드를 함께 걷는 모습이 그려졌다. 조금씩, 천천히 하면 돼. 할머니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새벽 훈련을 이어갔다. 30초 달리고 1분 걷기는 점차 1분 달리고 1분 걷기로 바뀌었다. 넷째 주가 되자 할머니는 2분 달리고 1분 걷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상하게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다. 관절 주변에 근육이 생기면서 무릎을 보호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운동을 말렸지만 할머니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얼굴에서 핏기가 돌았다. 평소에는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이 이제는 건강한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체중계에 올라가 보니 2kg이 빠져 있었다. 이게 운동의 효과인가? 박순덕 할머니의 도전은 이제 막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다. 손녀를 위한 할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할머니의 몸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었다. 2023년 11월. 훈련을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다. 박순덕 할머니는 이제 공원 3바퀴를 걸으며 중간중간 5분씩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총 거리는 2km 정도. 여전히 버질로드 50m에 비하면 과한 목표였지만 할머니는 욕심이 생겼다. 50m만 걸을 게 아니라 아예 건강해져서 손녀 걱정 안 끼치고 싶어. 어느 토요일 오후 할머니는 동네 작은 스포츠용품점에 들어갔다. 평생 운동화라고는 단화나 실내화밖에 신어보지 않은 할머니였다. 가게 안에는 형형색색의 운동화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찾으세요? 점원의 물음에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렸다. 70대 할머니가 달리기화를 찾는다고 하면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저, 걷기 편한 운동화 있나요? 아, 워킹화요? 이쪽에 있습니다. 점원은 친절하게 여러 신발을 보여줬다. 할머니는 그중 가장 편해 보이는 회색 운동화를 골랐다. 가격은 8만 원. 할머니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망설임 없이 구매했다. 할머니, 요즘 운동하세요? 응.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야. 좋으시네요. 꾸준히 하시면 건강에 정말 좋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새 운동화가 든 봉투를 꼭 안고 걸었다. 마치 보물을 손에 넣은 아이처럼 기뻤다. 73년을 살면서 자신을 위해 이런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었다. 항상 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돈을 썼었다. 다음 날 아침, 새 운동화를 신고 나선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다. 쿠션이 좋은 신발이 무릎에 충격을 흡수해 주었다.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10분 연속 달리기에 성공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12월이 되자 날씨는 급격히 추워졌다. 새벽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일어나 훈련복을 챙겨 입었다. 목도리를 두르고 장갑을 끼고 모자를 눌렀었다. 할머니, 이렇게 추운데 나가시면 안 돼요. 어느 날 아침 일어난 지은이가 할머니를 말렸다. 괜찮아. 움직이면 금방 따뜻해져. 그래도 넘어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조심할게. 걱정 마. 지은이는 할머니가 최근 많이 건강해진 것을 느끼고 있었다. 예전에는 소파에 앉아 있기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집안일도 척척 해냈다. 계단도 예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올랐다. 할머니, 요즘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 뭐가? 얼굴도 좋아지고 더 건강해 보이세요. 산책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녀에게 자신의 진짜 훈련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이제 할머니는 3km를 달릴 수 있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상상도 못할 발전이었다. 하지만 12월 중순, 위기가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영하 5도의 추운 날씨에 훈련을 하던 할머니는 얼어붙은 바닥에 미끄러졌다. 아, 할머니는 그대로 넘어졌다. 손목을 짚으며 엉덩이부터 땅에 닿았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엉덩이와 손목에 심한 멍이 들었다. 아이고, 아파. 할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던 조깅하는 사람이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스스로 일어섰다. 엉덩이와 손목이 욱신거렸지만 뼈는 괜찮았다. 천천히 집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지은이는 이미 출근한 후였다. 그날 하루 종일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다. 73세의 몸으로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저녁 무렵 지은이가 퇴근하며 가져온 한 통의 전화가 할머니의 마음을 다시 불태웠다. 할머니, 웨딩드레스 맞추러 갈 거예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다음 날 할머니는 지은이와 함께 웨딩드레스 숍에 갔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손녀를 보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할머니, 이 드레스 어때요? 예쁘다. 정말 예쁘다. 웨딩 플래너가 설명했다. 식장은 야외 정원입니다. 버질로드가 50m 정도 되는데 경사가 약간 있어요. 경사가 있다는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평지도 아니고 경사까지 있다니.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괜찮아. 그 정도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결심했다. 넘어진 게 뭐 대수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이다. 손녀의 결혼식은 10개월 후였다. 아직 시간은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다시 훈련복을 입었다. 엉덩이와 손목은 여전히 아팠지만 참을 만했다. 공원에 나가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넘어졌던 그 자리를 지나갈 때는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다. 천천히, 안전하게. 그날부터 할머니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었다. 추운 날은 낮 시간에 훈련했고, 길이 얼어붙은 날은 실내 계단을 오르내렸다. 할머니가 사는 아파트는 5층이었다.
1층에서 5층까지 오르내리는 것도 훌륭한 훈련이 되었다. 12월 말 할머니는 5km를 달릴 수 있게 되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연속으로 달리는 것은 아니었지만 1km 달리고 5분 걷기를 반복하며 총 5km를 완주할 수 있었다. 이제 슬슬 좀 되는 것 같은데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마라톤을 검색했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마라톤은 42.195km였다. 지금 자신이 달리는 거리의 8배가 넘었다. 42km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다. 2달 전까지만 해도 공원 한 바퀴조차 힘들었던 자신이 이제는 5km를 달릴 수 있었다. 그렇다면 42km도 언젠가는 가능하지 않을까? 손녀 결혼식 전에 마라톤 한번 완주해볼까? 할머니의 목표가 커졌다. 버진로드 50m에서 마라톤 42.195km로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할머니의 가슴 속에는 확신이 있었다. 할 수 있다는 확신. 박순덕 할머니의 겨울은 그렇게 뜨겁게 타올랐다. 2024년 1월 새해가 밝았다. 박순덕 할머니의 몸은 놀랍도록 변화했다. 3개월간의 훈련으로 체중은 5kg이 줄었고 관절염 통증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병원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본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할머니, 요즘 무슨 운동하세요? 관절 주변 근육이 많이 생겼네요. 그냥 산책 좀 하고 있어요. 산책만으로 이 정도 근육이 생기기는 어려운데 뭔가 더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얼버무렸다. 아직은 누구에게도 말할 때가 아니었다. 특히 가족들에게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일요일 아침, 지은이의 약혼자 민수가 집에 놀러왔다. 아침 일찍 도착한 민수는 거실에 앉아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안 계시네. 지은아, 할머니 어디 가셨어? 아, 요즘 산책 다니세요. 곧 오실 거예요. 그때 현관문이 열렸다. 땀에 젖은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가 들어왔다.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할머니, 산책 다녀오셨어요? 민수가 인사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다. 산책치고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린 것 같았다. 응, 좀 많이 걸었더니 땀이 나네. 할머니, 혹시 운동하세요? 운동? 그냥 걷는 정도지. 민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점심을 먹고 난 후 민수는 지은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은아, 할머니 요즘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괜찮으신 거 맞아? 응, 오히려 건강해지신 것 같아. 무릎도 많이 좋아지셨대. 그래? 그럼 다행이고. 하지만 민수의 의심은 계속되었다. 다음 주말 그는 일찍 할머니 집 근처에 왔다. 그리고 근처 카페에서 기다렸다. 오전 6시쯤 운동복을 입은 할머니가 집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다. 역시 민수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공원으로 향했다. 그리고 공원에 도착하자마자 가볍게 몸을 풀더니 달리기 시작했다. 뭐야, 달리시잖아. 민수는 깜짝 놀랐다. 73세 할머니가, 그것도 관절염이 있는 할머니가 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한 할머니는 점점 속도를 높였다. 1km를 달리고 5분을 걷고 다시 1km를 달렸다. 민수는 멀리서 할머니를 지켜보았다. 할머니의 모습은 진지했다. 땀을 흘리면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다. 30분쯤 지났을 때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확인했다. 저게 러닝 앱인가? 민수는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카페로 돌아왔다.
할머니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그 모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지은이에게 전화했다. 지은아, 할머니, 달리고 계시더라. 네, 달린다고요? 응. 오늘 아침에 봤어. 공원에서 꽤 오래 달리시던데. 지은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런 할머니가 달리기를 하다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이는 일부러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할머니가 나가는 것을 몰래 따라갔다. 민수의 말대로 할머니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가 왜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았다. 결혼식의 버진로드. 할머니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것이었다. 운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할머니를 집 앞에서 기다렸다. 할머니. 지은아, 왜 안 자고 있어? 할머니, 달리기 하세요? 순덕 할머니는 잠시 당황했다. 들킬 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그게, 할머니, 저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지은이의 목소리는 떨렸다.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아니야.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요즘 운동하니까 몸도 좋고 재미도 있더라. 하지만 할머니 무릎은 오히려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랐다니까. 지은이는 할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 이제 결혼을 앞두고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 이렇게 노력하는 할머니가 너무 고마웠고, 동시에 미안했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건강하시기만 하면 돼요. 걱정 마. 할머니 건강해지고 있어. 이제 좀 달릴 수 있게 됐으니 버진로드는 문제 없을 거야. 그날 저녁, 지은이는 민수에게 전화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운동하고 계시대요. 그랬구나.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우리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제대로 된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대학 때 육상부 출신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 민수는 대학 동기인 육상 코치 준호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준호는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했다. 73세 할머니가 달리기를 시작하셨다고? 정말 대단하신데. 제대로 된 훈련 계획을 세워드려야겠어. 일주일 후, 준호는 할머니를 만났다. 공원에서 할머니의 달리기 자세를 보고 체력을 확인했다. 할머니, 정말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부상 방지를 위해 몇 가지 개선이 필요해요. 준호는 할머니께 올바른 러닝 자세를 알려드렸다. 팔의 움직임, 발의 착지 방법, 호흡법까지 세세하게 지도했다. 그리고 할머니, 목표가 뭐예요? 그냥 건강 유지? 아니요. 마라톤 완주요. 네, 마라톤이요? 준호는 깜짝 놀랐다. 73세 할머니가 마라톤을 완주하겠다니.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진지했다.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아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체계적으로 훈련하고 부상만 조심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 도와주세요. 손녀 결혼식이 10월인데 그 전에 한번 완주하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체계적인 훈련 계획을 짜기 시작했다. 박순덕 할머니의 마라톤 도전에 드디어 전문가가 함께하게 된 것이었다. 2024년 2월, 코치 준호의 지도 아래 박순덕 할머니의 훈련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준호는 할머니를 위한 6개월 훈련 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9월에 열리는 지역 마라톤 대회 완주였다. 할머니, 마라톤은 단순히 달리는 게 아니에요.
체력, 근력, 지구력이 모두 필요해요. 준호는 할머니께 주 5회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드렸다.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달리기, 화요일과 목요일은 근력 운동, 주말은 휴식과 가벼운 스트레칭. 할머니 나이에는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무리하지 마세요. 첫 주, 할머니는 주 3회 각각 5km씩 달렸다. 준호가 가르쳐준 올바른 자세로 달리자 무릎의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 둘째 주에는 거리를 7km로 늘렸다. 천천히 자신의 페이스대로. 준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할머니를 만나 진도를 확인했다. 할머니의 발전 속도는 놀라웠다. 3월이 되자 할머니는 10km를 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 정도면 하프 마라톤은 충분히 완주하실 수 있어요. 하프 마라톤이 뭐예요? 21km예요. 풀코스의 절반이죠. 그럼 그것도 도전해 볼까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의 열정이 대단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이었다. 4월, 할머니는 인생 처음으로 하프 마라톤에 도전했다. 지역에서 열리는 작은 대회였다. 지은이와 민수, 그리고 준호가 함께 응원을 나왔다. 할머니, 천천히 하세요. 완주만 하면 돼요. 지은이가 소리쳤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출발선에 섰다. 주변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70대는 할머니 혼자였다. 할머니, 대단하시네요. 옆에 선 50대 남성이 말을 걸었다. 저도 처음이에요. 파이팅입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할머니는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준호가 가르쳐준 대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했다. 주변 사람들이 빠르게 지나쳤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5km 지점을 통과했다. 아직 여유가 있었다. 10km 지점에서 물을 마셨다. 다리가 조금 무거워졌지만 견딜만 했다. 할머니, 파이팅. 중간중간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그 응원에 힘을 얻어 계속 달렸다. 15km를 지나면서 다리에 경련이 왔다. 할머니는 잠시 걸으며 스트레칭을 했다. 준호가 알려준 대로 근육을 풀었다. 5분쯤 걷고 나니 다시 달릴 수 있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18km, 19km, 20km. 결승선이 보였다. 지은이와 민수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달렸다. 할머니, 거의 다 왔어요. 21km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할머니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가슴은 벅차올랐다. 해냈다. 73세의 나이에 하프 마라톤을 완주한 것이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있었다. 내가 해냈구나.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도 달려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코치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이었다. 할머니, 기록은 2시간 58분이에요. 정말 대단한 기록이에요. 하프 마라톤 완주 후 할머니는 일주일간 푹 쉬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기분은 날아갈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목표를 세웠다. 풀코스 마라톤 42.195km. 준호 코치님, 이제 풀코스 준비할까요? 할머니, 정말 하시려고요? 풀코스는 하프의 2배가 아니에요. 체력 소모가 훨씬 더 커요. 할 수 있어요. 해보고 싶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새로운 훈련 계획을 짰다.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간의 집중 훈련. 주간 주행 거리를 점차 늘려
최대 40km까지 달리는 것이 목표였다. 5월, 할머니는 주 4회 달렸다. 월요일 10km, 수요일 15km, 금요일 10km, 일요일 20km, 주간 총 55km를 달렸다. 6월에는 일요일 장거리 달리기를 25km로 늘렸다. 주간 총 60km. 할머니의 몸은 이제 달리기에 완전히 적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운동복을 찾았고, 달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했다. 할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지은이가 말했다. 정말로 할머니는 행복했다. 73년을 살며 이렇게 자신을 위한 일에 몰두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었다. 하지만 이 달리기만큼은 온전히 자신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7월 폭염이 시작되었다. 낮 기온은 35도를 넘었다. 할머니는 훈련 시간을 새벽 5시로 당겼다. 해가 뜨기 전에 달렸다. 땀은 비 오듯 쏟아졌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일요일 장거리 달리기는 30km로 늘어났다. 30km를 달리는 것은 정말 고된 일이었다. 중간에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손녀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달렸다. 30km. 완주. 3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해냈다. 이제 42km도 불가능하지 않아 보였다. 8월, 드디어 35km 달리기에 도전했다. 이날은 준호 코치도 함께 뛰었다. 할머니의 페이스를 맞춰주며 중간중간 격려했다. 할머니, 잘하고 계세요. 호흡 유지하세요. 25km를 지나자 벽이 왔다. 소위 말하는 마의 구간이었다. 다리는 천근만근처럼 무거웠고 한 발짝도 더 나가기 힘들었다. 코치님, 못하겠어요. 할머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이 벽을 넘어야 풀코스를 완주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를 악물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끌려가는 것 같았다. 30km를 넘기자 조금 숨통이 트였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35km를 완주하는데 4시간이 걸렸다. 할머니는 그대로 주저앉았다. 준호가 물을 건넸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진짜 풀코스 준비가 되신 거예요. 정말요? 네. 9월 대회에서 꼭 완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박순덕 할머니의 꿈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2024년 9월 1일 마라톤 대회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았다. 박순덕 할머니는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다. 준호 코치는 마지막 한 달의 계획을 세밀하게 짰다. 할머니, 이제는 거리보다 컨디션 조절이 중요해요. 대회 2주 전부터는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훈련량을 줄여야 해요. 왜요?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몸이 쌓인 피로에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대회 날 최상의 컨디션으로 뛸 수 있어요. 9월 첫째 주, 할머니는 마지막 장거리 달리기에 나섰다. 38km, 풀코스에 가장 가까운 거리였다. 이날은 지은이와 민수도 자전거를 타고 할머니를 따라왔다. 할머니, 파이팅! 출발한 지 1시간, 10km를 통과했다. 여유로웠다. 2시간, 20km. 아직 괜찮았다. 하지만 3시간이 지나고 30km를 넘어서자 익숙한 벽이 찾아왔다. 힘들다. 할머니의 페이스가 급격히 떨어졌다.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다. 지은이가 자전거를 세우고 달려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만하셔도 돼요. 아니야, 조금만 더. 할머니는 걷기 시작했다. 5분을 걷고 다시 천천히 달렸다. 33km,
34km. 매 킬로미터가 산을 넘는 것 같았다. 35km를 지나자 할머니의 다리에 경련이 왔다. 심한 통증이 종아리를 휘감았다. 할머니는 멈춰서서 스트레칭을 했다. 민수가 다가와 할머니의 종아리를 마사지해줬다. 할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아니야. 끝까지 가야 해. 10분을 쉬고 다시 출발했다. 36km, 37km. 이제는 달린다기보다 비틀거리며 걷는 것에 가까웠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38km. 4시간 반 만에 목표 거리를 완주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지은이가 할머니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손주 결혼식에 멋진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할머니의 말에 지은이는 더욱 울음을 터뜨렸다. 평생 자신을 위해 살아온 할머니. 이제는 자신의 결혼식을 위해 이런 고통까지 감내하고 있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온몸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다리는 부어올랐고 발바닥은 물집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행복했다. 38km를 완주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이제 42km도 할 수 있어. 9월 둘째 주부터 훈련량이 줄어들었다. 주 3회 각각 10km씩만 달렸다. 처음에는 불안했다. 이렇게 쉬어도 되는 건가? 하지만 준호의 말을 믿기로 했다. 할머니, 지금은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것도 훈련의 일부예요. 신기하게도 몸이 가벼워졌다. 쌓였던 피로가 빠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다리의 통증도 사라졌다. 대회 일주일 전, 할머니는 5km만 가볍게 뛰었다. 그리고 대회 3일 전, 준호가 할머니를 불렀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릴게요. 네, 말씀하세요. 첫째, 절대 욕심내지 마세요. 완주가 목표예요. 기록은 중요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둘째, 페이스를 지키세요. 처음에 흥분해서 빨리 뛰면 나중에 무너져요. 네. 셋째, 30km 이후가 진짜 레이스예요. 거기서부터는 정신력 싸움이에요. 명심할게요. 마지막으로 즐기세요. 할머니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미 승리예요. 준호의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반드시 완주하겠다고. 대회 전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였다. 42.195km. 상상도 못할 거리였다. 1년 전까지만 해도 공원 한 바퀴도 힘들었던 자신이 내일은 마라톤을 완주한다. 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에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손녀 지은이의 방문이 보였다. 할머니는 그 방문을 한참 바라보았다. 손주야, 할머니가 내일 멋진 모습 보여줄게. 마음속으로 약속하며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대회 당일 아침, 2024년 9월 15일. 날씨는 완벽했다. 맑은 하늘에 섭씨 18도. 달리기에 최적의 조건이었다. 할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전날 준비해둔 운동복을 입고 러닝화 끈을 단단히 묶었다. 거울을 보니 73세 할머니가 아니라 마라톤을 완주하러 가는 러너가 서 있었다. 자, 가자. 대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수천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들떠 있었다. 할머니는 그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출발 구역 맨 뒤. 가장 천천히 달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 할머니. 멀리서 지은이와 민수, 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 파이팅. 천천히 하세요.
응, 알았어. 스피커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다. 곧 출발합니다. 모두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다. 1년간 준비해온 순간. 출발 신호를 기다리며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손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이 레이스를 완주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출발 신호가 울렸다. 수천 명의 러너들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순덕 할머니도 그 대열 속에서 천천히 발을 옮겼다. 42.195km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출발 신호와 함께 수천 명의 러너들이 움직였다. 하지만 워낙 인원이 많아 실제로 출발선을 통과하는 데만 15분이 걸렸다. 박순덕 할머니는 천천히 주변 사람들의 흐름에 몸을 맡겼다. 천천히 내 페이스대로 준호 코치가 가르쳐준 대로 할머니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았다. 킬로미터당 8분. 이 속도를 유지하면 5시간 40분에 완주할 수 있었다. 제한 시간 6시간보다 20분 빠른 속도였다. 첫 5km는 수월했다. 주변 응원하는 사람들의 함성이 힘을 보탰다. 아이들이 하이파이브를 하려고 손을 내밀었고 할머니는 웃으며 그 손을 마주쳤다. 할머니, 파이팅. 고마워. 얘야. 10km 지점에서 첫 번째 급수대가 나왔다. 할머니는 물을 한 컵 마시고 스포츠 음료도 한 컵 마셨다. 입 안이 촉촉해지자 기분이 좋아졌다. 1시간 20분. 좋은 페이스야. 할머니는 손목에 러닝워치를 확인했다. 지은이가 선물한 것이었다. 페이스와 심박수를 실시간으로 보여줬다. 15km를 지나며 코스는 강변으로 접어들었다. 한강의 물결이 햇살에 반짝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할머니는 이 순간을 즐기기로 했다.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아름다움도 있었다. 기분 좋다. 20km. 하프 지점을 통과했다. 전광판에 할머니의 기록이 찍혔다. 2시간 40분. 준호가 예상한 시간보다 5분 빠른 기록이었다. 아직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진짜 레이스는 지금부터였다. 하프를 2번 뛴다고 풀코스가 완주되는 것이 아니었다. 후반부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했다. 25km를 지나자 다리가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페이스를 약간 늦췄다. 킬로미터당 8분에서 8분 30초로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30km 지점. 할머니는 잠시 걸었다. 5분간 걷기로 계획했던 구간이었다. 주변의 러너들이 지나쳐 갔지만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다. 자신의 계획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옆에서 달리던 40대 남성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잠깐 쉬는 거예요. 대단하시네요. 저도 처음인데 힘드네요.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파이팅. 할머니는 오히려 그 남성을 격려했다. 함께 달리는 동료애가 느껴졌다. 마라톤은 혼자 하는 운동이지만 동시에 모두가 함께하는 운동이었다. 5분을 쉬고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32km, 33km. 할머니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다리는 점점 무거워졌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10km만 더, 10km만 더. 35km 지점에서 급수대가 나왔다. 할머니는 물을 마시고 젤리형 에너지바를 먹었다. 준호가 준비해준 것이었다.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며 몸에 힘이 돌았다. 할 수 있어. 하지만 36km를 넘어서자 진짜 벽이 찾아왔다. 훈련 때 느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벽이었다. 다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았고 한 발자국도 더 나가기 힘들었다. 아, 힘들다. 할머니는 걷기 시작했다. 달릴 수가 없었다. 주변의 러너들이 하나둘씩 지나쳐 갔다.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칭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아 있었다. 모두가 벽과 싸우고 있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어보니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코스 옆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은아, 할머니 조금만 더 가면 돼요. 6km만 더요. 지은이의 목소리에 힘이 났다. 할머니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37km를 지났다. 이제 5km가 남았다. 평소 같으면 30분이면 갈 거리였다. 하지만 지금의 할머니에게 그 5km는 마치 100km처럼 느껴졌다. 포기하지 마.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73년을 살며 겪었던 수많은 고난이 떠올랐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손녀를 키운 것, 아팠을 때도 참고 일터로 나갔던 것, 손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밤낮으로 일했던 것, 그때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38km, 39km. 할머니는 걷다가 달리고, 달리다가 걸었다. 더 이상 폼이나 자세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됐다. 40km를 통과했다. 이제 2.195km가 남았다. 전광판에 EKM TOGO라는 문구가 보였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거의 다 왔어. 41km. 마지막 1km가 남았다. 주변의 응원 소리가 점점 커졌다. 결승선이 가까워진다는 신호였다. 할머니, 파이팅. 조금만 더. 거의 다 왔어요. 응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할머니를 밀어주었다. 할머니는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았다. 마지막 힘을 짜냈다. 결승선이 보였다. 멀리서 지은이와 민수, 준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그들을 향해 달렸다. 비틀거리면서도 달렸다. 42km, 마지막 195m.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달렸다. 결승선의 테이프가 점점 가까워졌다. 5m, 3m, 1m. 그리고 드디어 박순덕 할머니는 결승선 테이프를 끊었다.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박순덕 할머니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완주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할머니는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저 거친 숨만 몰아쉬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자원봉사자가 할머니의 목에 완주 메달을 걸어줬다. 무거운 메달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할머니. 지은이가 달려왔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해냈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할머니도 손녀를 꼭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기쁨의 눈물인지, 고통의 눈물인지, 감동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아마 그 모든 것이 섞인 눈물이었을 것이다. 기록은 얼마나 됐어? 5시간 48분이에요. 할머니, 제한 시간 안에 들어오셨어요. 제한 시간 6시간보다 12분 빠른 기록이었다.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느렸지만 충분히 훌륭한 기록이었다. 무엇보다 완주했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준호 코치도 달려왔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머니,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지도한 선수 중에 가장 대단한 분이에요. 고마워요. 코치님. 코치님 덕분이에요. 의료진이 할머니를 체크했다. 탈수 증상이 약간 있었지만 다른 이상은 없었다. 혈압도 정상이었고 심박수도 안정적이었다. 73세의 나이에 풀코스 마라톤을 완주하고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한 것이다.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운동을 평소에 꾸준히 하셨나 봐요. 네, 1년간 준비했어요. 놀랍습니다. 60대 분들도 힘들어하는데 70대에 완주하시다니. 회복 텐트에서 30분쯤 쉬자 몸이 조금 가벼워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다. 할머니, 사진 찍어요.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꺼냈다. 할머니는 목에 걸린 메달을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다. 평생 찍은 사진 중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민수도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SNS에 할머니의 완주 사진을 올렸다. 73세 장모님께서 오늘 마라톤 풀코스를 완주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좋아요가 수백 개 달렸고 댓글에는 감탄과 응원의 메시지가 가득했다. 대단하시네요. 저도 할머니 나이 되면 저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던 자신이 이제는 42km를 완주했다. 믿기지 않는 변화였다. 할머니, 이제 결혼식 때 버진로드는 문제 없겠죠? 지은이의 물음에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50m쯤이야 뭐. 그날 밤,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한없이 가벼웠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거였어.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온몸이 뻐근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아이고, 온몸이 다 아프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햇볕에 그을려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은 생기가 넘쳤다. 1년 전에 창백하고 피곤해 보이던 얼굴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은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해왔다. 할머니, 오늘은 푹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고마워, 지은아. 아침을 먹으며 지은이가 스마트폰을 보여줬다. SNS에 올라온 할머니의 사진에 댓글이 1000개가 넘게 달려 있었다. 할머니 유명인사 되셨어요. 할머니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봤다. 대부분이 응원과 감탄의 메시지였다. 어떤 사람은 할머니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자신도 마라톤에 도전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됐다니. 할머니는 뿌듯했다. 단순히 손녀를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줬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일주일 후 할머니는 다시 공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달리러 온 것이 아니라 가볍게 산책하러 왔다. 공원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저기, 할머니. 한 중년 여성이 할머니를 알아보고 다가왔다. 그 혹시 SNS에서 봤는데 마라톤 완주하신 분 맞으시죠? 아, 네.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할머니 보고 용기 얻어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고마워요. 사인 좀 받아도 될까요? 할머니는 어색하게 웃으며 사인을 해줬다. 평범한 할머니였던 자신이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마라톤은 완주했고, 손녀 결혼식도 문제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 더 뛰어볼까? 할머니의 마음속에 새로운 도전 정신이 타올랐다. 마라톤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73세의 새로운 인생이 열린 것이다. 박순덕 할머니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었다. 2024년 10월 지은이의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박순덕 할머니는 마라톤 완주 후 2주간은 완전히 휴식을 취했다.
몸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3주째부터는 다시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다. 이제는 운동하지 않으면 뭔가 허전하네. 할머니는 주 3회 각각 5km씩 달렸다. 마라톤 완주 후라 그런지 5km는 정말 가볍게 느껴졌다. 몸도 훨씬 가벼워졌다. 마라톤 훈련 전과 비교하면 체중이 8kg이나 줄었고 체지방률도 정상 범위로 들어왔다. 할머니, 요즘 정말 젊어지신 것 같아요. 동네 이웃들도 할머니의 변화를 알아챘다. 1년 전만 해도 지팡이에 의지해 걷던 할머니가 이제는 경쾌하게 계단을 오르내렸다. 얼굴에서는 생기가 넘쳤고 목소리도 힘이 있었다. 어느 날 지은이가 할머니를 웨딩드레스 최종 피팅에 데려갔다. 할머니도 결혼식에 입을 한복을 맞추기로 했다. 할머니, 이 한복 어때요? 연보라색 저고리에 진한 보라색 치마. 은은하고 우아한 색감이었다. 할머니는 그 한복을 입어봤다. 거울 속에는 단아하고 품이 있는 할머니가 서 있었다. 예쁘다. 할머니, 이 한복 입고 저랑 버진로드 걸으시는 거예요. 지은이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다. 1년 전 손녀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도전이 이제 결실을 맺으려 하고 있었다. 지은아, 할머니가 꼭 멋지게 그 길 걸어줄게.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와 손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껴안았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행복의 눈물이었다. 결혼식 2주 전, 식장 리허설이 있었다. 실제 결혼식장에서 동선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할머니도 지은이와 함께 참석했다. 자, 이제 신부 입장입니다. 신부 보호자분과 함께 입장해 주세요. 웨딩 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할머니는 지은이와 팔짱을 꼈다. 그리고 버진로드 입구에 섰다. 50m 길이의 하얀 카펫이 펼쳐져 있었다. 양옆에는 하얀 의자들이 늘어서 있었고 끝에는 아치형 단상이 보였다. 시작하세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다. 할머니와 지은이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한 걸음. 42km를 달린 할머니에게 50m는 정말 짧은 거리였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이 정도는 너무 쉬워. 할머니의 걸음은 안정적이었다. 무릎의 통증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1년간의 훈련이 할머니의 몸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50m를 걷는데 1분 30초가 걸렸다. 단상 앞에 도착하자 웨딩 플래너가 박수를 쳤다. 완벽합니다. 할머니, 정말 멋지세요. 리허설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지은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온 순간이에요. 할머니와 함께 버진로드를 걷는 거. 할머니도 그랬어. 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결혼하는 모습 보는 게 소원이었어.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잖아요. 아니야. 너 덕분에 할머니가 여기까지 온 거야. 내가 있어서 할머니가 힘을 낼 수 있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았다. 할머니와 손녀, 그 이상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는 특별한 관계였다. 결혼식 일주일 전, 준호 코치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선물 가져왔어요. 준호는 액자 하나를 건넸다. 액자 안에는 할머니의 마라톤 완주 사진과 기록증이 들어 있었다. 박순덕, 73세, 풀코스 마라톤 완주, 기록 5시간 48분. 고마워요, 코치님. 평생 간직할게요. 할머니, 제가 할머니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저한테 더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무슨 말씀을. 포기하지 않는 것.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모두 할머니한테 배웠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20년간 육상 코치를 하며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박순덕 할머니만큼 그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없었다. 결혼식 전날 할머니는 혼자 공원을 찾았다. 1년 전 처음 달리기를 시작했던 그 공원.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 지난 1년을 돌아봤다. 계단도 오르기 힘들었던 자신이 이제는 마라톤을 완주했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작은 도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참 많은 일이 있었네. 넘어져서 다쳤던 날, 35km를 달리며 울었던 날, 결승선을 통과하던 그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래도 해냈어. 나 정말 잘했어. 할머니는 스스로를 칭찬했다. 73년을 살며 한 번도 자신을 칭찬해 본 적이 없었다. 항상 부족하다고, 더 잘해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쳤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다.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공원을 한 바퀴 천천히 걸으며 할머니는 내일을 상상했다. 하얀 한복을 입고 웨딩드레스를 입은 손녀와 팔짱을 끼고 50m의 버진로드를 걷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올랐다. 내일은 정말 행복한 날이 될 거야.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을 위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해야 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니 금방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꿈을 꿨다. 손녀와 함께 끝없이 펼쳐진 꽃길을 걷는 꿈. 그 길은 버진로드였지만 동시에 할머니가 달려온 1년간의 여정이기도 했다. 꿈속에서도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2024년 10월 15일. 드디어 지은이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고 코스모스가 만발한 완벽한 날이었다. 박순덕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연보라색 한복을 입었다. 머리를 곱게 빗고 얼굴에는 은은한 화장을 했다. 거울 속의 할머니는 우아하고 품위가 있었다. 73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건강하고 생기가 넘쳤다. 할머니, 정말 예쁘세요. 지은이가 방으로 들어왔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우리 손주, 정말 예쁘다. 할머니도요. 오늘 할머니가 제일 예쁘실 거예요. 오후 2시, 결혼식장에 도착했다. 야외 정원에 마련된 식장은 하얀 꽃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민수의 가족, 지은이의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준호 코치도 왔다. 할머니,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인사했다. 주인공은 신부지. 나는 그냥, 아니에요. 오늘 2명의 주인공이 있어요. 신부와 할머니. 식장 입구에서 할머니는 지은이를 기다렸다. 잠시 후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나타났다. 베일을 쓴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할머니, 준비되셨어요? 응, 언제든지. 할머니와 지은이는 팔짱을 꼈다. 웨딩 코디네이터가 마이크로 안내했다.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었다. 파엘벨의 캐논. 장엄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정원을 가득 채웠다. 하객들이 모두 일어서서 뒤를 돌아봤다. 할머니와 지은이가 버진로드에 첫 발을 내디뎠다. 하얀 카펫 위를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걸어갔다. 할머니의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42km를 완주한 그 다리는 이제 50m를 너무나 쉽게 걸어갔다. 할머니.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여기 있어. 10m, 20m, 30m. 하객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SNS를 통해, 지역 신문을 통해, 소문을 통해 73세의 할머니가 손녀의 결혼식을 위해 1년간 마라톤 훈련을 했다는 이야기.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저 나이에 마라톤을 완주하다니. 하객들의 감탄이 작은 소리로 흘러나왔다.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며 계속 걸었다. 지은이와 함께 한 걸음씩 40m를 지났다. 이제 10m가 남았다. 단상에서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된 신랑의 모습이었다. 45m, 거의 다 왔다. 할머니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해냈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켰다. 1년 전 무릎을 붙잡고 아파하며 했던 그 약속. 50m, 드디어 단상 앞에 도착했다. 할머니와 지은이는 멈춰섰다. 주례가 물었다. 신부를 누가 데려오셨습니까? 할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 박순덕입니다. 신부를 신랑에게 인계하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지은이를 바라봤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지은이도 울고 있었다. 우리 손주, 잘 부탁합니다. 할머니는 지은이의 손을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가 공손하게 할머니께 인사했다. 할머니,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두 분 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하객석으로 돌아섰다. 그 짧은 몇 걸음을 걷는 동안 하객들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는 첫 번째 줄 가운데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손녀의 결혼식을 지켜봤다. 서약하는 모습, 반지를 교환하는 모습, 키스하는 모습, 모든 순간이 아름다웠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사진사가 제안했다. 할머니와 신부님, 두 분만 한 장 찍을까요? 할머니와 지은이가 나란히 섰다. 지은이는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 덕분에 할머니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 사진사가 셔터를 눌렀다. 그 사진에는 행복이 가득했다. 73세 할머니와 27세 손녀. 세대를 넘어선 깊은 사랑이 담긴 사진이었다. 피로연이 끝나고 저녁이 되었다. 할머니는 정원의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다. 가을 저녁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다. 여보, 봤어요? 우리 손주 결혼했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보며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했다. 남편은 지은이가 5살 때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할머니는 항상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다. 당신이 없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잘 키웠지요? 우리 손주 이렇게 예쁘게 컸어요. 바람이 불었다. 마치 남편의 대답 같았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그리고요. 나 마라톤도 완주했어요. 73살에. 믿어져요?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요. 지은이가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추우시겠어요? 아니야, 괜찮아. 잠깐 바람 좀 쐬려고. 지은이가 할머니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할머니,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가 제 전부였어요. 할머니도 그래. 넌 할머니의 전부야.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거죠? 당연하지. 할머니 이제 건강해졌잖아. 마라톤도 뛸 수 있는 몸인데. 할머니, 혹시 또 마라톤 뛰실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웃었다. 글쎄, 한 번쯤은 더 뛸 수도 있지. 재밌었거든. 그럼 저도 같이 뛸래요. 할머니랑 같이. 정말? 네. 할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거요.
할머니는 손녀를 꼭 안았다. 두 사람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봤다. 완벽한 하루였다. 손녀와의 약속을 지켰고, 버진로드를 함께 걸었고, 행복한 결혼식을 지켜봤다. 다 이뤘네. 하지만 이것이 끝은 아니었다.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다. 마라톤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자신, 나이를 뛰어넘은 가능성, 그리고 계속되는 도전 정신. 다음에는 뭘 해볼까?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73세, 어떤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황혼기지만 박순덕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청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고 있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마음이고 의지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박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렇게 완성되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더 많은 도전과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항상 손녀 지은이가 있을 것이었다. 할머니의 힘이자 기쁨이자 삶의 이유인 소중한 손녀.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박순덕 할머니는 행복한 꿈을 꾸며 잠들었다. 내일은 또 어떤 멋진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73세 할머니의 새로운 모험은 계속될 것이었다.